안녕하세요. 20번째 강의입니다. 드디어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실습 예제를 거의 완성에 가까운 단계까지 끌고 왔는데, 이제 이 마지막 강의에서 효과라는 거를 추가하게 되는 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이걸 부가적이라고 말하면 조금 폄하하는 것 같이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완성에 가까운 것들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 더 이제 멋있게 만들기 위해서 거기서 추가하고 싶은 것들, 제작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라서는 무한히 추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는 통틀어서 효과라고 부르고 싶고, 이제 남용하거나 너무 많이 추가하면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보는 이의 입장에서의 문제이고,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정말 무궁무진하고 끝없이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을 저는 효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효과들이 전에 같이 봤던 스피드라인 같은 것도 있겠고, 스미어 블러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같이 봤던 것들을 먼저 보고, 그 외에 FX에 해당되는 것들, 2D FX에 해당되는 것들, 이렇게 피라던가 돌무더기라던가 이런 먼지구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그만큼 이제 방대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예제에 추가한 것들 외에도 얼마나 수없는 가능성들이 열려 있고, 그런 것들을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많은 예제를 보여드리면서 마지막 강의니만큼 최대한 그 가지수를 많이 보여드리는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2DFX라는 개념 자체가 전에도 이제 그 2DFX에 해당되는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 방대하고 그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몇 개 강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테마이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서 말씀드리고 이론적으로 이제 설명을 많이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한 가지 할 수 있는 거는 그 3DFX의 종류를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은 가능성을 열어드림으로써 지금 제가 제작한 예제 이것만으로도 가능성을 닫아두지 마시고, 그렇게 뭐 이런 것도 추가할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실 수 있게 그렇게 강의를 준비해왔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본 적이 있는 것들부터 한번 진행을 할게요. 여기 스피드라인이라는 걸 먼저 진행을 할 건데, FX들이 조금 방해가 되기 때문에 FX들을 최대한 지우고 나중에 추가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것도 FX고 이것도 FX인데 뭐 이런 식으로 일단은 픽셀이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지금 이 바닥에 보이는 이 효과가 제가 캐릭터에 덧대진 스피드라인, 그리고 배경 스피드라인,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저희가 사용할 거는 풀 핸드 애니메이티드 백그라운드 강의에서 잠깐 봤던 것처럼 이 바닥에 스쳐 지나가는 이 문양들을 그려주면서 속도를 표현하기 위한 스피드라인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스피드라인을 잘 보시면 이걸 왜 배경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야 될 수도 있는데, 왜 배경 애니메이션이라고 안 하고 이거를 스피드라인이라고 부르느냐. 초반에는 배경 애니메이션이 맞습니다. 잘 보시면 이 캐릭터가 튀어나간 직후의 프레임에서는 이 밑에 있던 이 무늬들이 우리 쪽으로 다가오게 어느 정도 그 로직을 지켜주면서 그 앞에 있었던 프레임과 뒤에 있었던 프레임이 잘 나타나게 이렇게 밀려나는 그림을 그려줬지만, 그 다음 프레임부터는 지금 이 캐릭터들보다 땅이 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그 두 가지의 캐릭터와 이 바닥의 그 어떤 상관관계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저 그냥 빨리 움직이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무늬만 바닥에 그려놨습니다. 이걸 그려놨을 때 잘 보시면 이 하얀 캐릭터, 이 인간 캐릭터는 지금 가만히 서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스피드라인들이 지나가는데, 이 스피드라인들이 진짜로 땅이 움직이는 속도와 같았다면 이 캐릭터는 지금 가만히 서서 뒤로 엄청난 속도로 물러나고 있는 거로 해당이 되겠죠. 왜냐하면 바닥과 이제 발이 닿는 부분이 계속 미끌리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건 지금 제가 연출적으로 이렇게 스피드라인을 활용한 것이고, 이거를 사용해 줌으로써 어떤 그 공간적으로 정확한 그런 애니메이션보다는 얼마나 이 파란 캐릭터의 앞으로 나아가는 속도가 빠르냐,
그걸 이제 카메라가 따라잡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움직이고 있느냐를 단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 스피드라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면은 초반에 이제 그 움직이지 않았을 때 바닥에 있었던 이런 무늬들을 1프레임, 2프레임 동안은 유지를 해주다가 그 다음에는 완전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제가 제작을 해볼까요? 자, 요 프레임들이 이거네요. 그러면은 보이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무늬들 그대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어느 정도 요 돌멩이가 여기쯤에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를 지켜주면서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 프레임부터는 완전히 이 캐릭터의 어떤 위치와는 상관이 없는 이런 스피드라인들로 대체를 해줄 거예요. 대체를 해주되 그 스피드라인들이 이제 나아가는 그 루프 자체는 최대한 그 서로의 앞뒤가 맞아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 이 바닥의 스피드라인들이 나아가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방향은 이렇기 때문에 전에 이제 풀 핸드 애니메이티드 백그라운드에서 봤던 것처럼 여기 있는 이 시선들이 이쪽으로 이만큼 다가왔겠고 여기 있는 애들은 이쪽으로 다가왔겠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요식을 지켜주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줄 건데 이렇게 플리핑을 해보다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스피드라인이 완성이 되고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속도감을 이 바닥에 있는 스피드라인만으로도 확실하게 없었을 때와 이게 생겨났을 때 그 속도감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방금 보여드린 이 플레이 장면을 스피드라인이 없었을 때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캐릭터가 나아가고 있다는 게 이 커지는 인간 캐릭터의 정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달은 되지만 정보가 전달된다 뿐이지 그 속도감의 느낌까지는 많이 전달이 되지 않는데 스피드라인이 들어옴으로써 확연하게 차이가 나죠. 그리고 이 스피드라인이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닥에 있는 스피드라인에 추가해서 이렇게 이 배경에도 넣어줄 수가 있는데요. 이 번개 같은 이 애니메이션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 레이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에만 추가했던 것과 배경에까지 추가한 것 똑같은 위치로 추가를 한 거예요. 이거는 이제 따로 이제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바닥에 있는 것과 똑같은 스페이싱 똑같은 위치로 이렇게 이 무늬들이 뒤로 이동하듯이 이렇게 이 방향을 지키면서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추가해줬을 때 사실상 추가하면 추가할수록 점점 좋아져요. 속도감은 더 올라가고 더 다이내믹해지고 이런 것들은 절대로 남용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속도감이 빨라졌죠? 이런 식으로 활용해 줄 수 있다는 거.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차이가 엄청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렇게요.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정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정보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과 같은 원리로 그만큼의 그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가를 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바가 많이 달라지는 거고요. 그러면 스피드라인은 이런 식으로 이 장면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겠고 거기서 이제 전에 같이 봤던 효과 중에 하나인 블러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재밌는 2D FX의 종류에 대해서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 건데 블러를 어디에 넣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우선 전에 진행했던 것처럼 이 레이어들을 전부 다 하나로 만든 다음에 블러를 넣어줄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이제 TV 페인트가 원래 이렇게 컴포지팅 하거나 효과를 넣기 위한 그런 툴이 아니기 때문이고 만약에 애프터 에펙스 같은
그런 툴을 사용하셨다면 굳이 레이어들을 다 머지하거나 다 납작하게 만들지 않고도 효과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효과의 질도 더 높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블러 같은 효과는 사실 애프터 에펙트 같은 제대로 된 그 툴을 활용하시기를 추천드리는데, 여기 블러를 이미 추가한 그 씬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캐릭터가 이렇게 딱히 빨리 움직이지 않을 때는 모션 블러를 넣어주는 게 오히려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고, 처음으로 모션 블러를 넣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이 장면입니다. 여기서는 결국 스미어와 모션 블러가 같은 원리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말인즉 스미어가 들어갔던 곳에는 모션 블러까지 같이 사용해 줄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저는 그 칼 부분만, 이 스미어가 들어간 부분만 따로 잘라서 이 부분에만 블러를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칼이 그만큼 이제 빨리 움직였다라는 정보가 스미어에도 들어있지만 블러를 추가함으로써 조금 더 이런 식으로 그 시각 효과가 증가가 된 거죠. 여기서 한번 넣어줬고, 이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 이 장면에서 우리 옆을 워낙 빨리 지나가고 있는, 스쳐 지나가는 이 파란 캐릭터의 발이 보이잖아요. 거기도 제가 스미어를 넣어줬었어요. 그만큼 이제 빠르게 옆을 지나간다는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스미어를 넣어줬는데, 그러면 스미어가 들어간 곳에 블러를, 이 다이렉셔널 블러, 모션 블러를 이 방향으로 넣어준 것도 가능했겠죠. 이렇게 넣어줬고, 너무 강하게 넣진 않았어요. 이거는 이제 막 화려하게 빨리 움직이는 장면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넣어줬고, 다만 튀어나간 이 포즈들은 확실하게 강하게 넣어줬어요. 여기서는 강하면 강할수록 이 튀어나가는 모션이 더 증폭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망설이지 않고 강하게 넣어줬고, 이 장면도 한번 볼까요? 옆으로 이제 발이 눈에 들어온 장면과 튀어나갈 때의 모션 블러, 이게 단 1프레임 동안 2프레임 동안 나타나는 효과일 뿐인데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죠. 지금 이 번개 효과나 이런 거를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런 거가 눈에 많이 들어와서 사실 제가 설명하는 게 약간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네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뭔가 더 빨리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모션 블러를 넣어줬다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끝까지 이렇게 적용을 했고 더 설명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이렇게 보시면은 움직임이 멈춘 부분은 모션 블러를 넣지 않고, 지금 이 우리 앞을 지나가는 이 팔 부분, 여기는 지금 빠르기 때문에 모션 블러를 넣어줬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이 원리는 이미 설명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가 가장 재밌는 2DFX에 대한 얘기를 할 부분인데요. 2DFX를 우선 제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들부터 진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가장 필수적으로 생각됐던 게 이 튀어나가는 이 캐릭터의 모션에서 이 임팩트가 아직 많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돌무더기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줬는데, 이거는 전에 항상 돌아오는 그 중요한 예제 중에 하나였던 게 프렌드 애니메이티드 백그라운드, 거기서 캐릭터가 우리 쪽으로 날아와서 그 땅에 착지할 때 이렇게 돌무더기가 튕겨나가는 거를 같이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과 같은 원리로 이 캐릭터가 지금 앞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한번 튀어나온 이 돌멩이들은 우리 쪽으로 다가오면서 화면 밖으로 빨리 사라져야 됩니다. 사라져야 되고,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임의로 제가 활용해 준 게, 튀어나갈 때부터 이 돌무더기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가 힘을 주면서 단 1프레임 동안 이렇게 스미어가 크게 일어난 이 프레임이 있잖아요. 이 프레임에서부터 이미 지면에 어떤 압력이 가해졌다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이 돌멩이들이 이미 솟구쳐 올라가는 첫 프레임을 여기서부터 그려줬고요. 그 다음 프레임에서는 이미 스페이싱을 많이 크게 해서 이미 높이 솟구쳐 올라간 프레임부터 보여주기 시작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돌멩이만 이렇게 튀어오르는 거로는 어떤 그 캐릭터의 발로 미는 힘이라던가 그 속도에 의한 그 주위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덜 느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먼지 구름을 다이나믹하게, 이것도 같은 원리예요. 우리 쪽으로 이렇게 다가오면서 사라지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줬고, 이걸 추가함으로써 항상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예제에서 많이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을 때와 없을 때를 비교하는 거예요. 없을 때는 지금 스피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미 속도감이나 이런 걸로는 굉장히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발을 박찰 때, 땅을 발로 박찰 때의 그 느낌은 아직 조금 약하죠. 그거를 이 FX들이 많이 살려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만큼 이제 환경에 미친 그 캐릭터의 액션의 영향이 시각적으로 확실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효과를 넣어주는 거를 이 장면에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한 가지 추가했던 게, 지금 잘 보시면 앞으로 뛰어나가기 전에 이렇게 칼을 화면에 한번 보여주는 이런 모션을 취하고 있어요, 이 괴물 캐릭터가. 근데 이 모션이 사실상 그렇게까지 눈에 잘 들어오거나 그 의미 전달이 되거나 멋있게 보인다라기보다는 잠깐 그냥 보고 지나치는 모션에 지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속도가 빠르고 시간이 짧아서 그 칼이 내려온 모션에 오래 집중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짧은 모션이라서 눈에 잘 들어오지 않았던 거를 강조해 주시는 요소나 이런 게 결국 FX가 크게 도움이 되죠. 이제 이 날이 얼마나 날카롭고 위험한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이 부분에 눈이 갈 수 있게 이렇게 움직이는 시각적 효과를 넣어주고 우리 시선이 이쪽으로 향하도록 해주는 거죠. 이렇게 블링블링 거리는 이 칼의 표면을 잘 따라가면서 이런 식으로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것처럼 빛을 그려줬죠. 이 빛을 추가해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확실히 그 부분을 우리가 눈으로 쫓게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와 똑같이 짧은데도 훨씬 더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고 그 이미 전달이 잘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내려갈 때 이 모션 잘 보시면, 자, 이거는 아니고, 네, 이 다음에 이 잘려나가는 이 부분에서도 약간 이 절단면이라는 거를 일본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처럼 절단면에 약간 빛이 나는 그런 효과도 멋있겠다 싶어서 이 절단면에 흰색이 약간 남아있는 식으로 했고, 지난번에 임팩트 프레임에서 이런 식으로 반달 모양으로 부드럽게 남기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반달 모양을 임팩트 프레임에 활용하지 않고 임팩트 프레임은 짧게 활용하면서 그 반달 모양에 남아있는 궤적을 FX로 제가 이렇게 실습 예제에는 활용을 했었네요.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 이 칼의 궤적이 이렇게 남아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캐릭터에 미치는 영향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당연히 이런 너무 잔인하게 보일까봐 빨간색으로 하지 않고 이 괴물이니까 그 파란색, 청록색 피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이 캐릭터 이 몸통과 어깨 부분과 여기 지금 날아가고 있는 이 잘려나간 팔 부분, 이 무기 부분이 굉장히 멀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조심해서 보지 않으면 그 상관관계를 한눈에 보기가 어려워요. 그게 이제 또 굉장히 빠른 장면이고 속도가 보는 이의 입장에서 그렇게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조심해서 봤다면 이렇게 잘려나간 부분이 뒤에 날아가고 있구나 라는 거를 눈치를 챌 수도 있지만, 그거를 굉장히 알기 쉽게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이어지는 뭔가가 있다면 좋겠죠. 그 역할을 지금 이 파란 피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FX를 추가할 때 멋있겠다, 예쁘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해를 얼마나 도울 수 있는가, 이게 가장 큰 역할이거든요. 이거를 추가하고 나서 어떻게 보이는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몸통 부분과 잘려나간 팔 부분 사이에 이렇게 이어지는 피해 궤적이 생겨나면서 그거를 절대로 못 보고 지나칠 수는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약간 부가적으로 한두 가지가 아니라 정말 많은 것들을 추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필수적으로 이해를 돕거나 임팩트를 살리기 위해서
추가하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들은 이미 다 추가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이 에펙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여기서 더 멋있고 굳이 필수적이지는 않게 느껴지지만 막 멋있게 더 추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까 생각을 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한 게 이 전에 보이던 번개 모션인데요. 이거를 우선 그 번개 모션을 그릴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괴물 캐릭터의 그 팔에 무기가 어떤 속성을 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FX를 추가하면 멋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우선은 번개를 생각을 했어요. 번개를 생각을 했고 그 번개의 모션 자체가 이 팔을 크게 이렇게 떨치는 이 모션부터 시작되면 되게 이렇게 작동이 되는 것처럼 보여서 멋있겠다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부터 추가를 했고요. 지난번에 FX에 대한 강의를 할 때 그 번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편리하게 표현할 수 있는가 잠깐 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깜빡깜빡이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면서 움직임의 궤도에 맞게 이런 식으로 방향을 살려서 넣어줬고 이 번개들이 지금 흰색 배경이라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걸 다 킨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네. 이 밑에 있는 레이어들은 제가 블러를 넣어서 번개 자체에 이걸 잘 보시면 이 번개 그림 자체의 색깔은 흰색인데 이거는 제가 중심부를 흰색으로 하면은 밝아 보이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흰색으로 나중에 바꾼 거고 작업을 할 때는 이 부분 자체를 이런 식으로 색깔이 들어가게 작업을 했어요. 그렇게 해야 이 흰색 배경이 잘 보이니까 그렇게 작업을 한 다음에 흰색으로 다 바꿔줬고 그렇게 할 때 나머지 몇 개의 레이어를 똑같은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이런 식으로 블러를 넣었습니다. 블러를 넣으면 그 주위에 할로가 생긴 것처럼 보여서 이 번개 효과가 잘 살아나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할 때 제가 이 번개 효과로 어떤 멋있는 연출이 가능할까를 생각하고 먼저 이거를 추가를 했는데 이 정전기 같은 이 느낌의 테슬라 느낌이 나는 이 번개를 추가하면서 이 번개가 이 칼 부분, 이 팔 부분에서 출발이 돼서 주위에 있는 모든 어떤 가까운 요소들에 이렇게 다가가서 이렇게 테슬라 구체를 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를 하실 것 같아요. 그 테슬라 구체라는 그 기구를 손을 갖다 대면 그 우리 손에 있는 정전기 같은 거기에 반응을 해서 번개가 우리 쪽으로 이렇게 이끌려 오거든요. 마치 자석에 이끌린 것처럼 그런 효과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 칼에서 나온 이 번개가 바닥에 닿았을 때 이렇게 반응을 하게 이런 식으로 포즈를 잡았고 잘 보시면 위에서 내려온 이 번개가 지금 바닥을 이렇게 건드리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마치 이 번개가 정말 이 배경과 그리고 다른 캐릭터와 상호작용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더 이해를 극대화시키고 그 공간을 더 잘 이해되게 그 공간 감각을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이 공간 전체의 개연성 자체를 더 살려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바닥의 이런 상호작용을 똑같이 활용해서 이 캐릭터 앞을 스쳐 지나가는 모션, 이 슬로우 모션이 이 씬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 장면에서는 이 칼과 캐릭터가 얼마나 가까이 스쳐 지나가는가를 표현하고 싶었기 때문에 이 번개 같은 이 정전기가 칼과 캐릭터 사이에 이렇게 맞닿아 있는 부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터치를 하면 더 위험해 보이고 더 멋있겠다 이런 표현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식으로 추가했을 때 플레이를 해보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 어떤 하나가 옳고 하나가 틀리다는 그런 느낌은 받지 않을 거예요. 이거를 추가했을 때 이런 식으로 더 정보가 많아지고 더 멋있는 연출이 되긴 하지만 이런 번개 같은 부가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가 없앤다고 해서 효과가 임팩트가 더 적어지거나 딱히 그걸 없앰으로써 문제가 생겼다라는 느낌은 받지 않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의 만드는 이의 입장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좀 더 부가적인 FX였다라는 거겠죠. 그럼 여기서 어떤 것들을 더
추가할 수 있을까요? 자유롭게 그냥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괴물 캐릭터는 지금 번개 같은 힘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인간 캐릭터는 이 칼이 불꽃에 휩싸인 칼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그 FX가 어떤 식으로 들어갈지 제작을 해볼게요. 이거는 직접 하는 걸 보여드릴 텐데, 칼은 이 장면에서부터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이 프레임에서 가서 첫 번째 프레임을 추가해 줄 건데, 이 칼이 전체가 다 칼에 불에 휩싸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면, 네, 이 파일에다가 제작을 할게요. 그게 아니라면 듬성듬성 이 칼의 그 표면을 완전히 가려버리면 그 밑에 그렸던 그림이 아깝기도 하니까 채우는 툴로 이렇게 그 칼의 밑에 있는 날이 보이면서도 이 불꽃이 주위를 감싸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겠고요. 제가 이 불꽃에 해당하는 불 속성에 해당하는 그 효과를 굉장히 좋아하는 이유가 아까 번개도 어느 정도 캐릭터의 모션이나 액션에 영향을 받고 그 방향성을 조금 살려줘야 되긴 하지만 훨씬 더 랜덤하게 마구마구 뻗어져 나가거나 조금 제멋대로 움직여도 용서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번개는 약간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게 더 번개스러우니까요. 근데 불꽃 같은 경우에는 이 불 속성의 FX를 그릴 때는 확실하게 그 궤적을 잘 따라가 주면서 훨씬 더 탄탄하게 그 전 프레임 후 프레임의 그 연관성을 살리면서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불속성의 어떤 그 FX를 잘 활용해 줬을 때는 오히려 그 캐릭터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그 궤적을 더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도우미 효과를 오히려 할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이거를 틀리게 그렸을 때, 안 좋게 보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만큼 잘 했을 때는 그 캐릭터의 모션을 같이 이제, 동반해주면서 더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게 해주는, 이해를 도와주는 역할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불 속성의 FX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갔던 방향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해주셔야 돼요. 지금 모든 지금 그리고 있는 불꽃 FX를 하나씩 보시면은 모두 방향성이 칼이 이쪽 방향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모두가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제 이거를 조금 더 레벨업을 시켜주려면 모두 똑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되 똑같은 스페이싱으로 움직이면 안 되고 약간씩 느려진다던가 빨라진다던가 이런 각각의 FX의 그 속도는 조금씩 달라져야 더 이제 보기 좋은 FX 애니메이션이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연습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려 있고, 그리고 FX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그 FX라는 캐릭터와는 조금 더 다른 그 개념을 따로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래도 그만큼 이제 번개와는 또 다른 장점과 단점이 있는 완전히 다른 장르의 그 FX이기 때문에 이미 보셨을 거예요. 이해를 하셨을 텐데 이렇게 속성만 바꿨을 뿐인데도 그 원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FX가 얼마나 하나의 연구 과제이고 더 어려운 그 테마인지를 분명히 이제 느꼈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이제 멀어지고 나면은 불꽃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적당하게 칼에 불이 붙어 있구나 라는 것만 느껴질 수 있게 이렇게 그려주시고, 여기서 이제 멀어진 다음에는 뭐 루핑 모션을 넣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여기는 이제 제가 따로 그리지 않을 거고, 이 칼이 내려와서 어깨에 장착된 다음에 불꽃에 휩싸여 있는 이 모션까지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네, 이런 식으로 칼이 내려온 궤적을 따라서 이렇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그 모션이 더 살게 되는데, 잠깐 그 전에 프레임들이 보이지 않아서 약간 이해가 덜 되는데, 이런 식으로 네,
위에서 내려온 칼을 같이 동반해서 움직이고 있죠. 그 불꽃의 모션이. 그래서 그 칼의 움직임에 더 눈이 가고 더 우리가 거기를 주시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효과들도 굉장히 보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칼이 어깨에 내려온 움직임이 조금 부드러워 보이는 이유가 불꽃이 완전히 멈췄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칼이 조금 더 빨리 움직였기 때문에 불꽃의 영향이 좀 더 과격하게 갔다라는 그 느낌을 주고 싶으시면 오버슛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내려오던 불꽃이 이 칼의 이 실루엣에서 딱 멈춰 있지 않고 이 속도에 의해서 이쪽으로 일부 불꽃이 튕겨나가질 거예요. 지금 몇 개가 어떤 식으로 하면 될까요? 이런 식으로 튕겨져 나간 불꽃들이 있다 보면, 이런 식으로 튕겨져 나가다 보면 그만큼 어깨에 내려놓는 힘이 강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느낌이 살아나죠. 이 밑에 이 튕겨져 나간 불꽃 몇 개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하고, 또 추가해줬다면 애니메이션을 추가해줬다면 다시 캐릭터가 우리 쪽으로 다가왔을 때는 여기 넣어줘야 되겠죠. 이거를 추가한 다음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캐릭터가 움직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대충 추가를 해주겠고요. 불에 휩싸여 있다라는 정보만 줄 정도로 대충 추가해주고, 이 캐릭터가 움직일 때 지금 칼이 뒤로 돌아갔기 때문에 보이지 않게 됐죠. 그렇지만 이 불은 그 궤적을 따라서 조금 남아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칼이 어디로 갔는가에 대한 정보를 추가적으로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도움이 돼요. 불꽃은 바로 사라지지 않겠죠. 따라서 이렇게 움직였기 때문에 칼이 밑으로 내려갔구나 라는 그 방향을 이 불꽃만으로 줄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칼도 불도 보이지 않겠지만 이 장면부터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여기서 임팩트 프레임까지 다 포함해서 이 불꽃을 추가함으로써 그 속성을 살려줄게요. 여기서도 이렇게 이 프레임 동안 보이게 되고, 여기서도 그 방향을 살려주면서 불꽃이 임팩트 프레임하고 같이 어우러지게 이런 식으로 넣어주고, 이 궤적, 이 흰색으로 표현했던 이 궤적을 지워버리고 불꽃으로 대체를 해줄게요. 이렇게 할 때 굉장히 멋있는 그 궤적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몇 가지 팁을 드릴 거예요. 이 임팩트 프레임 각도에서부터 출발해서 불꽃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이렇게 나아가겠죠. 이렇게 하실 때 우선은 지금 첫 번째 포즈를 그렸는데, 이 첫 번째 포즈에서 이 포즈로 갈 때 유의하실 것이, 이 불꽃이 조금씩 사그러지겠죠. 이 그 궤적을 따라서 사그러질 때 모두가 한꺼번에 사그러지면 정말 너무 아쉽고, 이 처음 생겼던 이 부분, 가까운 부분부터 먼저 사그러지고 순차적으로 그 순서를 지키면서 사그러졌을 때 훨씬 더 그 불꽃다운 멋있는 모션이 될 수가 있어요. 요 앞에 이제 이 궤적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갔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것들이 가장 이제 처음이 될 거고, 약간 그 포즈가 마음에 안 들어서 여러 번 그리고 있는데, 얘들이 가장 먼저 이제 사그러드는 부분이 될 거고, 이 부분들은 아직 모양을 유지한 채로 둘 거예요.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부분들이 거의 다 사그러졌다면 여기도 이제 조금씩 사그러지기 시작할 거고요. 이 칼과 가까운 부분들은 아직도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게 하되 그 사그러지지 않고 모양이 건재하게 유지를 해줄 거고요. 그 다음 프레임들에서도 이 부분들은 아직 건재하고 이 부분 위에 부분은 지금 많이 사그러진 것처럼 표현을 하고, 이제부터는 이쪽에도 영향이 가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부분들도 빠르게 사그러지기 시작하고, 이 방향이 약간 반대로 된 것처럼 보이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고쳐줘야 돼요. 스페이싱을 유심히 보고 있지 않다 보면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는데, 네. 칼과 가장 가까운 부분은 아직도 모양이 잘 붙어 있고 건재한데, 이제 사그러지는 그 순서가 여기까지 왔죠? 그러면 그 다음에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들도 순차적으로 사그러지게 보이게 방향은 꼭 지켜주시면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마지막에는 칼에 가장 가까이 붙어있는, 칼에서 이제 뿜어져 나오는 불꽃 외에는 모두 다 사그러진 것처럼 표현이 될 겁니다. 됐다면 이것만이라도 한번 플레이를 해볼까요? 이 불꽃이 방향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했다라는 게 확실하게 느껴지시죠? 이런 게 이제 이런 불꽃 애니메이션을 활용했을 때 애니메이션을 더 잘 살릴 수 있는 그런 재밌는 그 요소이고요. 이런 불꽃 애니메이션 외에도 예를 들어서 뭐 이거를 뭐 파란색으로 바꾸면은 마치 차가운 불꽃처럼 바뀔 거고, 모양의 디자인만 조금 바꿔주면 약간 차가운 냉기를 가진 애니메이션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거든요. 이거를 약간 불꽃의 모양을 이런 불꽃의 모양이 아닌 딱딱한 모양으로 그려주면서 색깔을 뭐 이런 식으로 차가운 색깔로 이런 식으로 그려주시면, 그거는 그런 속성을 조금 바꾼 듯한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 불꽃의 애니메이션을 궤적과 스페이싱 이런 걸 지켜주시면서 다른 걸로 바꿨을 때 결국 이걸 똑같은 원리를 사용할 수 있는 그 이제 약간 판타지적인 속성들은 다 까지는 아니지만 많이 있거든요. 이걸 검은색으로 바꿨을 때 약간 어둠이나 이런 걸 표현할 수도 있고, 사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불이라는 것 자체가 공기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잘 스페이싱 유지하면서 디자인을 좀 바꾸면 공기의 움직임이 바람 속성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이 칼의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이는 불꽃은 그렸는데, 이 절단면에 있는 불꽃은 전혀 그리지 않았잖아요. 이 절단면에도 지금 불이 붙은 것처럼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딱 절단면이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부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불이 잠깐이나마 붙어 있다가 꺼지는 것처럼, 그만큼 이 부분이 이제 달궈졌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해보면 이 절단면에 지금 불이 약간 붙어 있다가 꺼지는 게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회색의 이런 오렌지색의 불꽃을 그렸을 때 그렇게까지 잘 눈에 들어오진 않는데, 그렇다면은 그 지금 제가 잡아놓은 거는 이 전체적인 그 2D FX 중에서 어떤 불 같은 속성을 활용할 때 그 전체적인 실루엣 모양과 타이밍 그리고 궤적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여기서 이제 렌더를 조금 더 이제 섬세하게 해주고 싶을 때는 이 안에만 그릴 수 있는 툴을 제가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안에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이 도구를 사용해서 어떤 색으로 안을 표현해주면 좋을까요? 이렇게 그 불꽃 안에 주황색 이외에 더 밝은 부분들을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서, 이런 것들도 안에서 아무렇게나 넣으면 안 되고 사실 그 속에 있는 스페이싱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잘 보시면서 진행을 해야 돼요. 특히 이렇게 막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스미어 프레임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 마지막의 부분처럼 조금이라도 움직임이 작고 좀 섬세하게 그려줘야 되는 부분은 이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이 색깔 자체도
속에서 아무렇게나 움직이지 않고 어느 정도 로직을 가지고 움직이고 그 위치가 고수가 되게 플리핑을 해가면서 보시면서 제작을 해야 돼요. 이렇게도 추가할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하고 나서 주황색과 노란색만으로는 이것만 해도 사실 많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됐어요. 훨씬 더 불 같아 보이고 괜찮은데, 저는 여기서 거의 흰색에 가까운 색깔을 하나 넣어줬을 때 그때 정말 그 안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잘 보인다고 생각하거든요. 주황색보다는 이 노란색으로 추가해줬던 부분에 닿게 이런 가장 밝은 부분, 흰 부분을 마지막으로 딱 추가해주면 그때부터 정말 눈에 잘 들어오는 밝은 불 같은 느낌이 살아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렌더링을 할 때 그 불을 그릴 때는 최소한 3개의 색으로 표현을 하는 것을 조금 선호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훨씬 더 눈에 잘 들어오게 됩니다. 색깔을 3개까지 했을 때 이렇게 정말 불꽃 같은 모양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을 했죠. 이런 식으로 속성을 캐릭터의 움직임에 추가를 해주면서 덧붙이는 것도 가능하고, 이제는 번개와 불의 싸움이 됐는데, 뭐 여기서 다른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걸 추가하는 것에 있어서는 결국 상상력의 한계일 뿐이고, 그렇게 무한히 많은 걸 추가하면서 효과를 더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할 때 얼마나 이제 마지막으로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지금 추가할 효과가 얼마나 이 씬의 이해와 그 느낌을 도와주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표현하고자 했던 그 느낌들을 FX가 와서 도움을 줘야 되는데, 만약에 방해를 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사실 추가를 해서는 안 되는 FX에 가깝고, 방해가 되지 않고 그 이해를 더 돕고 더 우리가 보여주고자 했던 느낌을 더 증폭시켜 준다면 그거는 좋은 FX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이 FX 같은 경우에도 더 많이 추가할 수 있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한계가 없다는 거, 정말 그 자유로움을 잃지 않고 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거는 비단 FX뿐만이 아니라 그 연출에서도 그렇고 카메라 워킹에서도 그렇고 이 캐릭터의 그 애니메이션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지켜줘야 되는 규칙들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이제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 정말 저는 이 강의를 드리면서 가장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절대로 제가 하는 거를 답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게 가장 큽니다. 이거를 자유도를 절대로 잃지 마시고 그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 나가시는 거를 저는 정말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것들을 그냥 팁으로만 생각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가지고 가시면서 자신이 개발할 수 있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제 강의는 20강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